안녕하세요.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는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지난 몇 년간 유지해왔던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간 일본 정부가 보여온 무분별한 경제보복에 맞서는 한국 정부가 꺼낸 맞대응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이 한일 갈등이 더는 물러설 수 없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느끼시나요? 게다가 지소미아가 군사정보에 관한 것이기에 앞으로 안보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협정에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지식정보튜브에서는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뜻합니다. 즉, 협정을 맺은 두 나라 간에 서로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원래 일본을 포함해 총 35개의 나라와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포함이 되고 있죠. 2016년 11월에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반면 일본은 7개 국가와 지소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그리고 한국. 그렇다면 처음 어떻게 지소미아를 추진하게 되었을까요? 2016년 일본과 지소미아가 체결된 당시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더불어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속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안보적 문제를 협력해야 하지 않냐는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이유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은 이 협정을 맺으면서 2급이나 3급에 해당하는 민감한 군사 비밀을 모두 공유하기로 협의합니다. 두 나라 간의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게 비중이 가장 크겠죠. 기브앤테이크 형식으로 양국이 같은 급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가 한 번 체결됐다고 해서 평생 가는 것은 아닌데요. 보통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1년,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협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 협정은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이 되는 형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2019년 8월 20일 지난 3년간 이어온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일본에 전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 지소미아 종료가 언급된 것은 2019년 8월 초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이후부터였는데요. 당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여론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각에서는 연장은 하되 정보 제공은 하지 않는다라는 절충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 밖이라는 반응과 함께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 협정 종료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일본 국무대신에 해당하는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연대해야 할 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즉 그들은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우리보다 일본에 더 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일본의 군사 정보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양국이 주고받는 정보는 군사 기밀이다 보니 민간인에게는 쉽게 공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 정보의 질적 무게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동급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 만큼 표면상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더 이익이 있다를 따지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양국이 그동안 어떤 군사 기밀을 가졌느냐를 보면 한국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휴민트가 강점입니다. 북한, 중국 접견 지역의 정보원뿐만 아니라 고위급 탈북자 그리고 북한 내 정보원과 같은 인적 정보를 한국은 착실히 구축해왔고요. 그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력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없는 정찰 위성을 9대나 보유하고 있고 이지스함 6척 그리고 조기 경보기 17대를 비롯해요.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정보자산, 즉 시긴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되는데요.
즉 일본은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의 강점이 각각 다르지만 적어도 북한 정보에 관한 한 지소미아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양쪽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이 협정 체결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교환한 군사정보는 총 29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도움이 될지언정 그럼에도 현 정부가 지소미아의 끈을 놓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됩니다. 첫째,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간 정보 교류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양이 극히 적다는 불만, 게다가 그동안 지소미아에 대한 의존이 일본이 더 높지 않았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아도 한국으로선 손해볼 게 적다는 인식이 이 청와대 결정에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2014년 12월 그때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즉 T4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미국을 매개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 공유가 이미 가능하기에 우리로선 크게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우리 정부의 의도, 국내 반일 정서 또한 반영됐다는 것인데요. 그간 지소미아 종료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던 데다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사실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게 되면서 동시에 일본의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론에서 돌고 있는 의견과 분석을 종합해드릴 뿐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여론이 엇갈리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단절된다. 이게 정말 괜찮은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제 정보 교류 안 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외교적 파장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 때문인데요. 그간 미국은 한미일 이 3국을 중심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지소미아가 이 세 나라 안보 협력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지소미아가 깨진다? 이것은 이 한미일의 삼각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미국 측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발표 종료 직후에 미국에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중단했다? 이것에 우리는 실망했고 우려된다라는 아주 강경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는 반대로 중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공식 반응은 없는데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만든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중 하나가 파기된다는 것이 싫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 국가 안보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현 우리 정부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협정 3년 만에 끊기게 된 한일 군사정보 공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식정보튜브 디바제시카였습니다. 구독도 잊지 마세요.